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윤현수 기자가 2025년에 레이스를 함께할 바이크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뭔가 재밌는 바이크, 그러니까 재밌게 탈 수 있는 바이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세용 트레이딩은 써놓고 레드폭스의 한국 공식 수입 유통사로 브랜드 경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로 레이스를 한다? 근데 뭐 카본 풀 페어링이 들어가고 올린지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에로 풀 시스템? 이거 뭐 레이서라면 싫어할 수 없는 조합인 거죠? 굉장히 좀 설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나의 그 제작자로서 이제 뭔가 항상 꿈꿔왔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굉장히 좀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때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와, 이거 내가 라이더로 나서는 것 자체가 진짜 슈퍼 럭키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진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그냥 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이스 규정에 맞는 바이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레이스에 나갈 수 있는 바이크를 찾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에는 이 모토2에 들어가는 엔진과 거의 유사한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이스 머신 베이스로는 굉장히 좋은 엔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라이언프 바이크는 클래식 바이크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모토2의 엔진을 공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들이 많이 녹아있는 차량이 스트리트 트리플 765 차량입니다. 뭔가 각종 옵션들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와, 막 설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달면 또 어떻게 바뀔 거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바뀔 거고. 어쨌든 스트리트 트리플이라는 기종 자체가 네이키드 바이크잖아요. 네이키드 바이크라고 하는 건 도로에서 그냥 편하게 타면서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그런 바이크인데 그거를 완전한 레이스 머신으로 탈바꿈한다. 팩토리엔 같은 경우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카본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제로부터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팩토리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팩토리엠을 끌어들이기로 했죠. 765 RS 모델을 전체 풀 3D 스캐닝을 했고요. 3D 스캐닝을 한 바탕에다가 이제 그 모토GP 머신의 이제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일단 재밌게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고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어디서 서포트를 받을까 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써놓고 오일이었습니다. 써놓고는 140년 역사를 가진 글로벌 자동차 연료 및 윤활유 브랜드로 모터스포츠 DNA를 중심에 둔 기술력과 품질이 강점입니다. 써놓고 레드폭스가 가진 퍼포먼스와 감성을 실제 레이스 기반 커스텀 머신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일단 엔진 오일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을 얼마든지 돌려도 되고 얼마든지 스로틀을 열어서 바이크를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 모델을 그 목업 상태를 보고 짱인데? 야, 씨,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어? 나 이런 거 타는 거구나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그냥 살랑살랑 했죠. 머릿속이 그냥 샤방했던 거예요. 그냥 꽃밭으로 야, 씨, 존나 재밌겠다. 그냥 그런 상태였죠.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모토2 머신을 재현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기왕 만드는 거 모토GP 머신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이 취합이 됐어요. 모토GP 머신과 어쨌든 765 RS 차량은 디멘션이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탱크 형상 바꾸기 힘든 것들, 이제 시트레일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이제 조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정말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상상했던 모습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고
각 팀의 기술력과 디테일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딱 나왔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지막 이제 도장 작업하고 그리고 데칼 작업을 저희 월간 모터바이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다 보니까 마지막 결과물이 하나씩 이제 데칼까지 붙어서 완성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써놓고의 브랜드 정신을 그대로 담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나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히어로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바이크 만드는 사람으로서 존 브리튼이라든지 다양한 영웅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완성품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짜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감상할 시간은 없었고 이 차량을 빨리 세팅해야 된다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꽤 많은 사람과 시간이 투입이 됐음에도 그 일정 맞추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를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있고, 처음 프로젝트 의뢰가 왔을 때 바이크 세팅에 대해서 제가 최소 2주는 주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시간은 하루 반이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일했습니다. 정말 완성품이 된 걸 보니 이거 내가 잘 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팀원들, 우리 이제 동료들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이제 딱 나왔을 때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한데 이게 레이스에 나가서 달린다고 했을 때 모터바이크와 써놓고 그리고 팩토리엠 또 외에 정말 많은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라서 제가 마냥 재밌게 탄다, 재밌게 달린다, 레이스를 참가한다 라는 것에 즐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바이크가 단 한 대밖에 없는 바이크라서 부서지면 안 돼. 정말 완성품이 된 걸 보니 이거 내가 잘 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바이크들은 달려야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막상 달리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충 알다 보니까 이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윤현수 기자가 제가 아는 뭐 미친놈 중에 탑3 안에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돌면은 이게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오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 경기, 이곳은 인제 스피디움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코리아 슈퍼바이크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레이스에서는 제가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실제 레이스가 있는 주간에 있는 연습 때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실제 세팅을 잡아야 됐고, 뭔가 거기서 수정을 빨리 찾아가면서 예선 결승까지 다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이크를 만짐에 세팅함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바이크가 손상이 되거나 선수가 다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선 때 비가 왔는데 제가 종합 11등인가 그렇더라고요. 14명 중에. 저는 살면서 처음 서봤어요. 난 그 스타트 신호등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처음이었어. 그래서 와, 이거 뒤에 있으면 스타트 신호등이 안 보이는구나. 연수가 살짝 절었나?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처음에 양현용 편집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구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현수 선수가 웜업을 하고 온 다음에 리어 하중이 안 실린다 라는 의견을 낸 순간 갑자기 그라인더와 드라멜을 꺼내시더니 카우를 벗겨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에이 설마 여기서 이걸 하겠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자르는 순간 이게 맞나?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르신 다음부터 이게 윤현수 기자에게 바이크를 태우려면 빨리 도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같이 카우를 붙이고 자르고 스폰지를 붙이는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넘어뜨리면 안 된다, 박살내면 안 된다, 이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싶다 라는 생각에,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계셨던 감독 역할을 하고 책임자를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거기서 저 이 바이크 깔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깔더라도 한번 제대로 타보고 싶어요
연수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얘라면 머신을 그냥 두 동강 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다만 이게 단순히 이제 머신을 두 동강 내는 게 형편없이 타서 두 동강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 프로젝트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찬성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연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레이스를 하고 이제 경기를 임하는지 그 자세와 그 눈빛과 그 또라이 같은 그 아우라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레이스를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윤현수의 몫이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네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윤현수 선수를 믿고 저희가 이 모든 프로젝트를 윤현수 선수의 손끝에 맡기고 트랙의 주인공은 레이서고 레이서가 성적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걸 막는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카울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특히나 저는 11등을 처음 해봤으니까 11번 그리드를 처음 서봤으니까 그래서 웜업 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속을 했고 스타트 할 때쯤부터 딱히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얘가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 놈인지 알고 그리고 얼마나 1번 코너를 주목을 받으면서 들어갈까 사실 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꽤 나름 좋은 스타트를 가져가면서 사실 첫 번째 코너는 종합순위 6위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5계단을 한 번에 올라갔죠. 스타트로. 아직 살아있다 이거죠. 네. 되게 악조건에서 시작했고 세팅도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많은 초를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컨택도 있었고 연석을 밟고 뛰기도 했고 뭔가 앞뒤 바퀴가 막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스로틀도 더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레이스는 하는 내내 진짜 손에 땀을 쥐고 봤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무사하게 그리고 진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줬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무조건 1등이야 이렇게 바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포디엄이라고 하는 3위라고 하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건 약간 반 미친 상태로 타지 않았나. 진짜 그 3등이 이렇게 좋은 건가 싶을 만큼 제가 들어오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으악! 막 이렇게. 모터사이클 레이스에서 결국에는 엔진 오일을 어떤 걸 사용하냐, 어떤 점도를 사용하느냐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뭐냐면 점도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윤활이나 뭔가 엔진 보호 성능을 떠나서 출력이 잘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레드폭스는 그 중에서도 모터사이클 전용 하이엔드 오일 브랜드로 일본에서 개발 생산되는 고성능 합성유 라이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에서 이전에 첫 번째 연습에서 사용했던 15W50 점도의 오일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10W40 오일을 테스트했습니다. 레이스 당일에는 10W40으로 점도를 조금 더 낮춰서 저항성을 좀 더 줄여서 타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 방향대로 좋은 효과를 얻어서 실제 랩 타임은 이전 연습 때보다 약 2초가량 줄어든 베스트 랩 타임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엔진 오일은 성능은 물론 실내와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죠. 정말 내가 바이크에 대해서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점도까지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집요함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 브랜드다. 셔누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런 완성된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써놓고 팩토리엠, 트라이엄프, 모토바이크는 뭐 우리니까 알파인스타, HJC, 브렘보, 에로우, 올린지 서스펜션, 보나미치, 피렐리, 하이퍼 이 슈트를 이렇게 만들어준 아커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정들이 다 재밌었고 기억에 많이 남는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팩토리엠 카본 웍스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도 한국 라이더들이 써놓고 레드폭스라는 이름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지사가 왜 저런 것들을 만들어? 레이스를 왜 해? 커스텀 바이크는 왜 만들어?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저희는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고, 그러려면 저희가 더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대와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